네, 이 시각 K스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계신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경제연구소의 강준영 멘토 그리고 베스트인베스트의 이상로 멘토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니까 세상에 건강한 조정이 어딨냐. 조정은 다 싫다라는 의미를 또 글에 남겨주시는데 그렇죠. 조정이 싫긴 한데 저희가 그래도 쉬어가야 또 멀리 뛸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연일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왕이면 조정을 좀 좋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제가 건강한 조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건전한 조정이나 건강한 조정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주식하면서. 네, 그죠. 조정의 과정은 거치긴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크면 좀 피해가 크니까 여러 가지로 어쨌든 빠지면 우리들은 싫으니까요. 오르면 매일 오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뭐 중간 선거 결과가 아직 명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예상하고 달리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선전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장 오늘 저녁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올 미국의 CPI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주춤해질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기준금리가 여기에 따라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시장은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강준영 멘토하고 먼저 이 이슈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CPI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우리 부동산 경기도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미국도 부동산이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택 우리가 이제 거주비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뭐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기보다는 행보 아니면 좀 하락할 그러한 이슈들도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CPI는 조금 안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연준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2%까지 인플레이션 2%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CPI가 조금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장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폭 CPI가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네. 시장의 반응이 거기에 열광하지는 않을 거다. 네. 왜냐하면 파월이 계속해서 좀 강하게 가겠다는 얘기를 이미 네. 해놓은 상태니까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우선은 이제 CPI 같은 경우에 이번 달에 11월 11일에 발표된 CPI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지금 현재 선반영이 좀 돼 있다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약 2달 전에 대한 유가에 상당히 밀접한 움직임을 많이들 보입니다. 그러나 2달 전 우리가 9월 달에 대한 유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양상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CPI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좀 도출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부분 자체는 이미 선반영이 좀 됐다는 구간으로 보고 대신 이제 12월 달에 있을 이 CPI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왔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바다주하고 이제 조지아주에 대한 결과가 지금 올인무중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난 상황인데 네. 네바다가 결국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공화당이 50을 채우는 51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결국 조지아주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에 대한 법안에 따라서 50 이상에 대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12월 6일 날 다시 한번 재선거를 이룰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조지아주의 민주당 의원이 워녹 의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IRA 법안 자체를 이제 3년 이후에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이 또 이 워녹 의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더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이제 자동차주들에 대한 반등세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양상들이고 국내 증시로 한번 투영해서 본다면 결국 자동차주들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반등세를 좀 보이는 것은 이 워녹 의원이 생각보다 득표수를 많이 받았다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나 최종 투표에서도 이 워녹 의원에 대한 당선이 되었을 때는 이런 IRA 법안 자체가 유예 가능성이 좀 더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 보고 네. 이런 분위기 자체가 12월 달까지는 자동차주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이트에 들어와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있는데 46대 48입니다. 민주당이 46, 공화당이 48. 조지아가 개표가 지금 98% 완료된 상황에서 공화당이 49.4% 득표했고요. 민주당이 48.5% 득표한 상황. 51석을 가져가야 과반을 확보하는 거죠, 상원이. 상원은 아주 여전히 박빙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CPI는 뭐 그렇다 치고요. 오늘 또 미국 증시에서 크게 관심을 받은 게 이제 가상자산 쪽 아니겠습니까? 네. 바이낸스가 이제 FTX라는 거래소를
인수할 의지를 보였다가 또 철회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인데 이 이슈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가상자산과 관련된 게임주라든지 이런 투자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까 이제 미국 중간 선거는 한 가지만 제가 네네네. 얘기를 하나. 중간선거 얘기 하나 네. 더 하고 가시죠. 일단 사실 저는 괜찮게 끝났다. 뭐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제는 크게 좀 안심을 해도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제 기존의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급선회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던 분들이 많이 당선이 돼서 네네. 공화당이 이제 조금 압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사실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떨어지신 분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던 분들이 좀 많이 지금 떨어지신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큰 기류 자체가 변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네. 시장 안에서는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걸 본 것 같은데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던 사람이 많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중간 선거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가상화폐 시장은 항상 거래소가 요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거래소 부분이 하나가 파산을 하면서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여러분들 그 아마 경제 역사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파운드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이전에는 은행권 통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환전을 하던 뭐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은행들의 파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서 어떤 그런 파산이 계속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뭐 기축통화 부분이 나오게 되고 하는 네네. 부분의 현상 자체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이슈 때문에 암호화폐가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할 때 다시금 매매 관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게임주들이 밀리는 그러한 부분이 나온다면 거기에서도 저는 이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가 나중에 화폐가 진짜 될지 어떨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쪽으로 가는 부분의 과정 중에서 나오는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다. 예, 잡음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워낙 변동성이 이 시장은 그쵸, 크니까 이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가상자산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리스크를 이렇게 감수하시는 분들 성향상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 쪽 움직임도 저희가 같이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네. 가상자산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이런 뉴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고요. 중요한 맥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현재 이 가상 자산, 말 그대로 이제 가상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실 증시에 대한 부분 자체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가상 자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뚜렷한 반등세를 우리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자산이 있고 가상 자산이 있다면 뭐부터 처분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상 자산부터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현실 자산을 좀 더 들고 있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부동산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은 끝까지 버티는 자들이 있지만 주식 시장은 그 전에 파는 자들이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상 자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거래소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런 가상 자산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소들이 붐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바로 유동성이 다시 한 번 더 확대되는 시점까지는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 자체는 네. 우리가 관망에 대한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더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조금 더 주의를 당부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하고 흔히 말하는 그 각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CBDC라고 하죠. 중앙 디지털 화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두 시장을 완전히 구분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쪽은 이제 탈중앙화라 그래서 중앙은행을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요. CBDC는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보니까 CBDC 추진하면 가상자산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안 맞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수소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수소 경제 본격화해서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 경제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지루하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정부 정책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멘토부터 먼저 네. 얘기 좀 하실까요? 지루하시면 안 되는 이슈일 것 같은데요. 네네. 왜냐하면
모든 행정부들은 이제 미는 사업들이 하나씩 꼭 있었죠. 예전에 뭐 자전거라든지 그때 이제 녹색 관련된 부분에서 자전거라든지 하는 부분을 미니까 그쪽 종목군들이 거의 뭐 그 정권이 있는 상황 하에서는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 보였고, 바로 전 정권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풍력이라든지 이쪽을 좀 많이 밀다 보니까 그쪽 부분의 종목군들이 5년 내내 뭐 등락은 있었습니다만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준 것처럼 이번 행정부에서 그러면 어느 쪽으로 조금 밀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타켓이 하나가 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 관련된 부분은 지루해하지 마시고 계속 보시는 게 저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공부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경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체 상태였던 수소 이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좀 많이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일단은 있겠죠. 운반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액화 수소로 가느냐, 액상 수소로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액화 수소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수소 자체가 마이너스 253도 정도가 되면은 액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뭔가 이제 수소의 어떤 부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LNG 같은 경우가 액화되는 온도가 167도, 영하 167도인가 되죠. 그래서 예전에 LNG 액화했던 부분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액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암모니아 수소라든지 하는 부분의 수소를 보통은 이제 액상 수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액상 수소 관련된 종목은 지금 정부에서 롯데정밀화학인가요? 거기서 지금 정부 국책 사업으로 또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액화로 갈 것인가 액상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소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연료전지 관련된 두산 퓨어셀이 됐던 SPO셀이 되었던 이런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발전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수소를 그냥 정기적으로 이게 물을 만들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화학적인 방식이 있고, 수소를 태워서 예전처럼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 터빈 돌리는 부분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부 네. 국책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에 수소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보통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에 수혜주라고 구분이 되지 않는 종목군들이 있죠. 사실 이제 수소를 해외에서 들여오면은 벙커링을 한 다음에 그 수소를 갖다가 운반하는 그러한 부분이 먼저 깔려야지만 어떻게 보면 수소 자동차라든지 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해질 건데, 그러면 이 배관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존의 LNG 배관에 요즘 혼입을 좀 해서 테스트를 좀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밸브 관련된 부분, 태광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죠. 그런 식의 종목군들도 수소 관련된 수혜를 볼 수가 있으니까 단순히 수소라고 하면은 자동차, 네. 연료전지 이렇게만 체크를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인프라하고, 그리고 지금 행정부가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진짜 진정한 이번 행정부에서의 어떤 수소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 생태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액화를 시키거나, 액화라는 게 이제 액상 상태를 만드는 걸 액화라고 조금 하는데. 달라요. 네. 액화를 한다는 것은 수소의 온도 자체를 다운을 시켜서 이게 액체 상태로 갈 수 있는 데까지 온도를 낮추는 기술이 필요한 그걸 거고, 액화라고 하는 거고. 예, 그다음 액상이라는 액상은 거는 암모니아라든지 네. 하는 쪽에 이제 수소를 집어넣는 건데, 액화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온도 낮추는 촉매제라든지 하는 부분이 중요해지는 거고, 네. 암모니아로 가면은 암모니아 부분은 이제 뭐 영하 30도 정도 이쪽에서 이제 액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데, 알겠습니다. 독소가 있잖아요. 과학하고 화학 공부는 여기까지 네. 하기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면 차고 시스템이면 시스템이고 뭔가 있을 텐데 어디가 있느냐가 궁금한데요. 세 종목 그냥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정부 국책 사업으로 지금 암모니아 수소 부분을 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 여러분들이 일단은 무조건 챙겨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파이프라인을 깔 때에 일단은 거기에서 밸브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기 때문에
태강이라든지 삼강밴드 같은 종목군들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수소 터빈을 돌려가지고 발전하는 부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 우선 종목이 되니까 그렇게 딱 구분하셔가지고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 한번 이제 앞으로 수소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 과제가 많이 나올 거니까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네. 이 정부가 수소를 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2021년도 한국판 수소위원회를 발족을 하면서 그때 10년간 43조를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현재는 이제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대기업들도 상당 부분 현재 이 수소에 대한 에너지를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될 때 수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마찬가지였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한 이유는 명확하게 이 수소를 미래 에너지에 대한 차원으로 보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우리가 빈살만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수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이 석유와 이제 수소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 자체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레이 수소와 크게 그린 수소 그리고 블루 수소 세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린 수소나 블루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 단가 자체가 상당히 높게 잡힙니다. 대신에 이제 그레이 수소는 결국 석유 화학 중에 부산물로서에 대한 수소를 생산해내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단가가 상당히 낮고 사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빈살만에 대한 입장에서도 사우디에서는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수소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계속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야지만 이런 석유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우선 이제 포스코 그룹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포스코 그룹이 3월 달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부분 자체로 재편이 되면서 지금 리튬 법인 회사와 그리고 수소 법인 회사를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립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포스코라는 그룹이 현재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포스코케미칼이 크게 성장하는 측면에 놓여 있지만, 결국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것은 에너지에 대한 다변화와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이 포스코 그룹의 외형 성장성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 중에서도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효성과 그리고 GS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것들은 두산이라는 그룹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GS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에너지적인 차원 자체에서 네. 수소에 대한 생산 및 운반, 저장까지도 원스텝으로 이룰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스템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재평가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수소가 여러 가지 저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한 축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과거에도 기술적으로는 수소를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뭐 연구나 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기반 인프라가 전혀 안 갖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기 분해부터 시작해서 수소를 옮긴다거나 뭐 이러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갖춰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오면 또 수소 경제도 어마어마하게 큰 경제권으로 글로벌에서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밀린다고 하니까요. 한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전략에 한번 수소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리튬 관련 회사들인데, 요즘 뭐 리튬 회사들 굉장히 주가가 막 날아가고 있죠. 특히 금양 이런 종목들은 뭐 손도 못 댈 정도로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선수들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리튬 계속해서 2차 전지, 배터리 이쪽으로는 쓸 수밖에 없는 원료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리튬 얘기 좀 해볼까요? 강주정 멘토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이제는 금량은 진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보통 이제 종목들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는 투자 영역이라고 하기보다는 매매 영역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하게 된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관련된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네. 일단 리튬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부각이 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합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그쪽 부분 때문에 이쪽 리튬 부분에 대한 시장 이슈가 좀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이쪽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중국 쪽 부분이 좀 많이 사업 자체가 좀 힘들어질 때 또 다르게 또 수혜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생뚱맞은 그러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리튬 관련된 대책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생뚱맞긴 합니다만은 그렇네요. 예, 일단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중국 쪽으로 지금 ESG 관련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압박을 넣으면서 일단은 약간 좀 틈새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리튬 관련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 틈새는 뭐 지금 중국 때문에 피해를 보던 우리나라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거기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번 체크하시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자라는 말씀은 좀 뭐 저도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일단 예. 이상로 멘토 얘기를 듣고 네. 나서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제가 물어볼게요. 이상로 멘토 리튬 관련 회사를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지난 이제 7월달에 금량을 소개해드렸을 때 그 네네. 가격이 5천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뭐 3만 3천, 3만 4천 원, 뭐 어제는 또 4만 원까지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금량은 이제 연예인이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연예인과 결혼할 수는 없거든요. 네. 팬으로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결혼할 수도 있죠 열심히 하면. 근데 이제 그냥 잘못하면 한 스토커로 소리입니다. 몰릴 네네. 수도 있죠, 네. 사실. 그만큼 이제 연예인은 팬으로서 좋아하는 개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렇게 오른 종목군들을 우리가 저기서 미련을 가지고 내가 지금이라도 한번 사봐야지 보유하신 분들의 부분이라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현재 이런 리튬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양상들은 결국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이 그만큼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안에 있는 수급의 솔리마가 이런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를 일으키고 있다고 봐요. 결국 미래나노텍이 한번 크게 급등하고 그다음에 금량이 다시 급등하고 오늘 또 강원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리튬 관련해서 리튬을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국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총 4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대부마그네텍까지 해서 이렇게 4가지 기업들이 현재 순환매가 돌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년 2023년부터 IRA 법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소재라든지 부품에 대한 부분에서도 미국과 미국의 FTA를 맺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국산화율을 50%까지 올려야 된다는 법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현재 수산 리튬 관련해서는 90%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40%를 호주에서 생산되는 리튬과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 리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섞어서 지금 50%를 맞춰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리튬 관련주들에 대한 매기세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좀 더 불꽃을 향해 마지막 불꽃을 향해 좀 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크게 급등했던 종목군들보다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뭐 대부마그네틱이라든지 또는 강원에너지 같은 기업들도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데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시면서 리튬 관련된 기술 또는 폐배터리 관련된 기술적인 것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4-5개의 리튬 네. 관련 종목들이 약간 순환하듯이 한 번 네, 오르면 다음이 오르고 이렇게 돈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중에서 조금 덜 오른 대보마그네틱이나 강원에너지 정도가 그래도 조금 더 낫다. 접근하기가 좀 수월해 보인다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지금 가장 상승을 많이 한 금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춤하고 있을 때 그럼 다시 들어가도 우리가 뭔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단기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단기로는 충분히 네, 가능하다. 저기서 이제 수급이 빠져나간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결국 쉽게 뭐 여기서 흐름이 꺼지지는 않을 거라 봐요. 사실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은 테마가 지금 시장에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결국에는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저는 좀 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리튬과 관련된 곳에는 여전히 매기가 살아있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 네. 더 우리가 투 스텝을 넘어간 다음에 이제 네. 리튬이 올라왔으니까 나머지 또 중간 소재 관련주도 오를 수 있죠. 뭐 니켈이라든지 또는 뭐 망간이나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 반등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다각화되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매기세가 쏠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크게 있습니다. 보면 소재 관련주로 네, 확대해서 볼 맞습니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말씀이시고 우리 강준영 멘토하고는 아까 LG 디스플레이 제가 조금 더 여쭤본다 그랬는데 네. LG 디스플레이를 리튬과 관련해서 저희가 봐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네. 예, 사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이게 리튬 아니면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게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중국 쪽 ESG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그 얘기를 한번 지금 몇 주 전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ESG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국 그 부분의 거버넌스 부분에서도 이제 규제를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인권 관련돼서도 규제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리튬 네. 관련된 종목이 처음 뜨기 시작을 할 때가 유럽에서 일단은 강제 노역, 중국의 신장 위구르 부분의 강제 노역 얘기가 나오고 테슬라가 여기에 일단 리튬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뜨기 시작을 했고 사실 이제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2차 전지가 글로벌로 봤을 때 1등하는 기업이 CATL이잖아요. 네네. CATL 부분에 대한 규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CATL이 여기에 이제 좀 반발을 해서 미국의 공장을 뭐 짓는 걸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나오면서 2차 전지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관련된 테마로 저는 읽는 게 맞느냐 아니면 글로벌로 봤을 때 중국을 ESG로 묶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수혜주로 보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단 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인권과 ESG와 관련된 네. 이슈로 묶는다라면 네. 우리가 도리어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LG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 말씀이시군요. 쪽을 우리가 지금 네. 중국 쪽 대중 수출 자체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료를 공급하면 거기서 이제 모듈화를 해서 수출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그쪽 나라 중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회사가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조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차라리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네네. 가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ESG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고 리튬은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국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매장량이 어디에 많냐면 지금은 호주에서 생산을 많이 합니다만은 남미에도 매장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국이 남미 국가들하고 FTA를 체결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 네. 리튬도 막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중남미에서의 리튬 자체가 지금 미국으로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의 리튬 부분에 대한 이슈 자체는 또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뉴스 자체를 미국하고 중남미 리튬 국가들이 알겠습니다. 국가들의 어떤 흐름도 네.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슈가 2개 남았는데 하나밖에 더 못 보겠습니다. LG 엔솔하고 포스코 케미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둘 다 이제 신고가를 지금 달성을 하고 네. 있거든요.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를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부터 얘기하시죠. 들어간다 봐야죠. 지금은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의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만큼 그래도 2차 전지가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대한 법인이 약 4가지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유럽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유럽이 분발을 해야지만 이 중국에 대한 과점을 깰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2차 전지에 대한 납품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고 지금 BYD하고 이제 우리가 CLTL이라고 해요. CLTL 두 군데가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비중이 약 48.7% 가까이 나옵니다. 8월 달까지 기준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LG에너지솔루션이나 또는 삼성 SDI 또는 이제 SK온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분발을 해야지만 중국의 이런 과점 구도를 네. 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유럽에서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앞으로도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좀 더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대신 조정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준영 멘토께서도 두 종목 조금 더 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거 아까 이제 얘기했던 ESG 네. 관련된 종목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네네네. 할 수가 있죠. 이 아까 이제 그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국의 어떤 야성을 깨려면 그냥 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배 구조로 깰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 자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LG의 이제 구광모 회장님께서 사재라도 털어서 이 회사를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회장님이 그렇게 나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CATL 부분을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쪽의 최대 주주인
중국 공산당에서 나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진영하고 중국하고는 거버넌스 문제로 충분히 이걸 깨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2차 전지 야성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내수 기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나머지 시장,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의 뭐 지금 전기차라든지 하는 시장 자체도 충분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이제 과점은 아닙니다만은 네. 점유율 자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아까 수소 얘기 잠시 했었잖아요. 네. 수소 충전소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아. 그리고 중국의 수소 상용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나라도 중국이군요.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 자체를 견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기차 그리고 우리나라 수소 경제 모두 다 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들 오늘 뭐 3% 오르고 5% 오르고 상한가 가는 거 이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글로벌로 봤을 때 중국을 얼마나 배제하려는 노력이 거버넌스가 됐든 인권이 됐든 그런 부분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에 조금 더 초점 맞추시면은 좀 더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엔솔과 포스코 케미칼 여기서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두 분의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전략상에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분의 관심 종목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강준영 멘토는 3강 MNT 가져오셨습니다. 2025년까지 수주가 확보돼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보마그네틱을 우리 이상로 멘토께서는 가져오셨네요. 얘기 듣죠? 3강 MNT 풍력 관련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풍력 중에서 이제 해상 풍력의 하부 구조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국내보다는 수출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이 중요한 회사다라는 얘기 자체는 환율에서 굉장히 좀 자유롭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미 수주 자체를 2025년 수주까지 일단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이미 거의 확장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같이 좀 조정받았던 그런 모습이 일단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좀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져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손절은 19,200원, 목표는 2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강 MNT 풍력과 관련된 하부 구조물 만들고 있고 굉장한 수주를 지금 해놨으니까 좀 앞으로 지켜봐도 되겠다. 신재생 쪽 관련해서는 이슈가 될 때마다 종목으로 언급되는 회사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SK그룹으로 인수되기도 했다는 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대보마그네틱 이상루 멘토에게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 이제 물적 분할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금 조달이 조금 쪼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유상증자를 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나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포스코 케미칼은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보마그네틱인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삼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광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봤고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 탈철기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 탈철기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한 인강옥 사업을 하면서 지금 수산 리튬 관련된 부분 자체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유일하게 지금 재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이 대보마그네틱입니다. 이 대보마그네틱이 주가가 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대주주에 대한 지분율이 현재 58.2%고 현재 유통 물량이 720만 주입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래량이 적다는 것 말고는 이 기업이 3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부분을 감안한다면 뭐 한 달 내에 안에는 큰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그 말씀을 얘기는 뭐 F분을 하거나 아니면 무상증자를 하거나 유통 주식을 늘려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상단에는 한 69,000원대 전고점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5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보마그네틱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유통량 증가할 수 있다는 건 저희가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회사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회사 발표로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3강 MNT 그리고 대보마그네틱까지 관심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